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상승세인 가운데 고수익을 올린 코인족들이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불장이었던 2021년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 화랑과 맞물리면서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본 코인족들로 인한 한남더일과 트리마제 등 고급 주택 거래가 상당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6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장중 69,000달러대를 뚫었습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021년 11월 기록된 최고가인 68,990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갱신한 것입니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한 개당 1억 원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지난 5일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한 개당 9,70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3.3제곱미터당 1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160% 급등했고 지난달에만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억 원을 투자했다면 8억 원을 벌어 모두 13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갭 투자 자금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도 코인족들이 매수세에 참여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2021년에도 한남더일 소형 또는 트리마제 등 고급 주택은 물론 강남 아파트 투자까지 이어졌는데, 최근 부동산 침체기에도 마찬가지일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값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미 GTX 개통 등 호주로 동탄 지역의 동탄역 롯데캐슬 109제곱미터가 22억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강남 재건축 거래도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부현대 1, 2차 단지 211제곱미터는 8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기준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는데 전주 마이너스 0.03%보다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보합으로 전환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서울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실효성 검토에 나서면서 다음 달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목동 등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지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인족들의 매수세 유입이 이 같은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다시금 아파트 거래량을 늘리고 상승세로 전환시켜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모으면 최종 투자처는 항상 강남 아파트 및 고급주택이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침체기여서 코인족들이 아파트 재투자에 나설지 관건이라며, 최근 아파트값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다 매수, 매도 줄다리기도 팽팽한데 이 균형을 깨트려줄지도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 및 재건축 대여들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후분양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된 분양가로는 늘어난 공사비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 시기를 늦춰 공사비를 반영해 분양가를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후분양 단지들은 공정률 80%만 넘기면 허그에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에서 자유롭습니다. 주변 시세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청약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은 강남 재건축 후분양 단지들 사이에서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울 한남동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 일정을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 이미 아파트 단지의 분양은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이 자유롭지만 향후 고가 오피스텔의 분양 시장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추가 설계 변경 등 고급화를 통해 초고액 자산가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주자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아파트는 2027년 1월께 준공됩니다. 한남동은 규제 지역인 용산구에 속해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심의를 적용받지 않고 최대한 높은 분양가를 노려보자는 것입니다. 현금 자산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11건설이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이 같은 자신감은 최근 MDM 플러스에서 공급한 서울 광장동의 포제스 한강에 대한 고급주택 수요를 받기 때문입니다. 고급주택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끌어올려도 선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후분양을 통한 고분양가 책정 전략은 같은 한남동에 재개발되어인 한남 2구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남 2구역에 시공권을 얻은 대우건설은 후분양 또는
중공후 분양을 내세웠습니다. 후분양 등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끌어올려도 대기 수요가 많아 흥행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과천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푸르지오 서밋을 후분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도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양가를 최대한 끌어올려보자는 것입니다. 반포 재건축 사업은 강남 재건축 대여 중 하나여서 강남에 진입하려는 대기 수요가 상당합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은 토지를 쪼개 각각의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 각 27가구씩 분양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27가구 미만의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제한을 회피하고 고분양가 전략을 진행하는 후분양 단지들이 늘어나는 만큼 로또 청약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지역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상당한 곳이기 때문에 고분양가 단지라도 미분양을 쏟아낼 가능성이 적습니다. 2028년부터 2029년 강남 미분양 물량이 향후 황금알로 변하는 것을 목도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가 반영되면 그 이상으로 일반 분양가를 높여야 재건축 사업도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은 대기 수요가 많아 굳이 선분양을 할 이유가 많지 않다며 향후 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융 비용이 줄어들면 후분양으로 최대한 수익을 더 남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서울 주요 입지 신축을 중심으로 전세가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분상제가 적용된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 특히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 포진한 만큼 전세 계약 기간에 따라 전세금이 다층화될 매물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일부 분상제 적용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서울의 전체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점에서 이번 조치가 서울 아파트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세가 이중가격 형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주 의무 시점이 최초 입주일 가능해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뀌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9,766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입주 전인 만큼 분상제 적용 단지의 전세 매물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의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 전세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대표적 단지에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입니다. 실거주 의무유예 소식이 전해진 뒤 전세 매물이 늘면서 이날 네이버 부동산 기준 130여 개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자이 역시 이날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세 매물 17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강동구 둔천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네이버 부동산에 660여 개의 전세 매물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대표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실입지를 고민하던 수분양자들이 고금리와 자금 조달 부담 영향에 임대로 돌릴 가능성이 커져 기존 예상치보다 전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분산제 적용 강동 신축 아파트에서 나온 전세 매물만 1000여 개에 달하는데 이 밖에 서울 내 분상제 적용 단지 신축에서 많은 양의 전세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전세 계약 기간에 따른 전세금의 다층화 등 이중 전세가가 고착화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가 이중 가격의 문제는 실거래가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체결된 전세거래와 계약갱신 청구 외에도 2년 플러스 1년 계약 헌재로 전세금이 다층화 및 층층화돼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져 실수요자들의 시세 파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입장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혜택을 보지만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들어갈 전세 수요자들은 시장 혼선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저렴한 전셋집과 실제 시세에 따른 비싼 전셋집이 섞여 전세가 이중화 가격이 형성됐고 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는 단지도 있다며 다만 지난해 분위기를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유무에 따른 계약갱신과 신규 계약의 가격차도 관찰됐지만 금리 거래 영향에 따른 매매 거래 위축 등이 전세가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점에서 향후 금리 인하 등의 변동에 따라 전세가 이중 가격 문제도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